이번 2일부터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사실상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한미 군 당국이 상반기 한미연합연습을 위한 위기관리 참모연습을 시작했다고 전한 것인데요. 위기관리 참모연습은 국지도발 단계에서의 대처 능력 등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서는 데프콘으로 불리는 전투준비태세가 3단계로 격상되는데요. 데프콘 3단계부터 작전 지휘권이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이양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이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진행되는 위기관리 참모연습 이후에는 전면전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예정이죠. 특히 이번 연합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대신 워게임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여파로 미군의 증원 병력이 입국하지 않았고 단체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역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 훈련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우리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당초 우리 군 당국은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2차례 연합훈련에서 2단계 완전 운용 능력과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검증을 모두 마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은 한미 군 당국이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총 3단계를 충족해야 하죠.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완전한 한미 연합훈련 체계를 갖출 수 없게 되자 미국 측은 2단계 완전 운용 능력 검증 실시 시기를 미루자고 요청해온 것인데요. 결국 빨라도 올해 하반기 훈련에서야 2단계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수권 사업이었던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이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실시를 두고 고심해온 이유는 바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남측이 계속 외면했다면서 올해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단을 거듭 요구해온 한미훈련이 예정대로 실시되면서 이를 빌미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는데요. 게다가 일부 의원들도 북한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한미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군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바로 최근 몇몇 의원들이 국방부는 종전에 실시해온 것처럼 방어적 성격의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는 올해 북한 당대회는 남북관계에 근본적 문제를 내세웠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라며 군사적 한라인도 끊어진 상황이라 휴전선 일대의 사소한 오해와 불신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위험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지난달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훈련 중단을 3년 전 봄날로 돌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훈련이 실시될 경우 한미를 향한 비난과 더불어 무력 도발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북한이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기간 중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또한 지난해 말 아산정책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상황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는 데다 대화조차 시작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에 좋지 않은 빌미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한미훈련이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해 워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 역시 도발 수위를 높일 뚜렷한 명분이 전혀 보이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 북한의 반발을 염두에 둔 의견이 제기되자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이 군사적 준비태세는 미국 국방장관의 최우선 순위이며 한미연합훈련은 동맹의 연합준비태세를 보장하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방어적 성격이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훈련의 규모와 범위, 시점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각종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양자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는 한미훈련이 도발적 전쟁 연습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을 사실상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죠. 한편 미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도 한미 간 상호 합의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
합의한 것이자 우리 군 병력과 지역 안전 보장에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은 한미 훈련을 앞두고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면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바로 이번 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1시간 정도 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동향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서훈 안보실장과 설리번 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공조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했죠. 또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화상으로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양국 외교부 장관 등 고위급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한미 양국이 동맹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고위급 채널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미 훈련을 통한 안보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훈련 규모 축소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도 정부 전직 고위 관계자와 만나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전직 정부 관계자는 대화에서 야외 기동 훈련 없는 컴퓨터 훈련으로는 연합 방위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며 실전 상황이 되면 군인들은 혼비백산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한미 연합사령관을 지낸 전직 미국 장성들도 연합훈련 정상화를 통해 대북 방어 체계를 꼼꼼히 다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VOA 방송에 따르면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이 훈련과 준비 태세를 양보하면 북한은 그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군 내부에서도 미국은 훈련하지 않는 군대를 상상도 못하는 나라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 축소될 경우 주한미군의 존립 근거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 역시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 워게임은 북한의 핵 위협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 군사력을 감안하면 한국군이 우위인 재래식 전력만 고려한 워게임에서는 우리가 백전백승일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죠. 그런데 사실 컴퓨터로 대체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2018년부터 지속돼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키 리졸브 훈련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독수리 훈련 등 이른바 3대 연합훈련을 포함해 공군과 해군 위주의 연합훈련도 대부분 폐지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물론 우리 군 당국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훈련으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한미 훈련까지 축소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보 공백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다만 이런 우려와는 달리 최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군용기를 잇따라 출격시키면서 북한의 움직임을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2일 미 공군의 지상 감시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가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통합 감시와 레이더 시스템 등을 탑재해 상공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해안포 기지 등을 포함해 해상 함정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정찰기죠. 더욱이 앞서 지난달 20일에도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에서 대북 감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 한미 훈련을 전후해 미군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과 잠수함 등의 동향을 살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어 지난달 26일에도 미 공군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가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한반도를 거쳐 중국 인근까지 북상했다가 기지로 돌아온 바 있는데요. 특히 글로브마스터 3 수송기는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수송기로 병력이나 전차, 무기 등 각종 물자를 전장까지 직접 옮기거나 완전 무장 상태의 공수부대원들을 적진 인근 상공에서 투입하는 등의 작전 임무를 수행하죠. 결국 이 같은 미 공군의 최근 움직임은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미 공군의 정찰 활동에 대해 한미 연합연습을 앞두고 북한 동향을 감시하는 동시에 북한을 향해 도발을 벌이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 공군의 활동은 북한을 염두에 둔 움직임을 넘어 중국까지 고려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케네드 윌즈바흐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면밀히 주시하기 위해 자산들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개한다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미군의 이 같은 기조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미국은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주둔한 미 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러셀을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주변에 진출시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쳤는데요. 이후 미 7함대는 국제법에 따라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했다며 작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미국의 이번 작전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일방적인 지배력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죠. 또한 앞서 지난달 5일에도 미 7함대는 미사일 구축
구축함인 존 맥케인을 투입해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 주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면서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한 바 있습니다. 스프래틀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 모두 중국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죠. 더욱이 미국은 구축함뿐만 아니라 정찰기를 동원해 남중국해 일대를 감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의 움직임에 대응해 중국도 이번 달 해상 사격 훈련을 진행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연안 국가들의 항행의 자유와 영공 비행, 자유무역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중국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중 간 상황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남중국해가 두 국가의 주요 갈등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두 정리하면 코로나19로 인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워게임을 통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수행이 한미동맹 강화와 남북 대화 모두를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